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근대 파트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저희가 심화편의 근대사 파트 이론으로 지금 앞서서 4번의 강의로 준비했을 거고요. 이제 뒤쪽에 이 4개의 주제에 문제가 8문제씩 딸려 있는데 요거를 강의 2번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해서 2개 앞쪽의 이론 부분을 지금 16문제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기출문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 먼저 8문제 풀어볼 텐데요. 흥선대원군 파트 시기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밑줄군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는 한성부의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에 광화문의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 금자가 적혀 있어서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다시 다 타고 나서 사실 경복궁 말고 다른 궁궐도 전부 다 탔는데 경복궁은 다시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거의 한 270년 정도 있다가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야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크게 만드는 거를 중건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뭐 경복궁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복궁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복원 사업이 아직 안 끝났고 무려 204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복궁 영건일기가 요거 다시 쌓을 때 3년 동안 있었던 거를 다 굉장히 꼼꼼하게 적은 그런 일지예요. 그런 일기인데 요게 전부 다 남아 있었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경복궁 복원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요게 원래 9건이 세트예요. 9건이 세트인데 우리나라에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약간 추정과 이런 걸로 조금 추정사항으로만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복원할 당시부터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게 광화문의 현판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묵질금자 하기 전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썼었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옛날 경복궁 광화문 사진들이 거의 다 흑백 사진인데다가 그것만 봐서는 금색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검은 바탕에 흰 글자거나 흰 바탕에 검은 글자거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건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 영건일기가 2018년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도서관에 9권 완질이 있는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해였던 2019년에 우리가 이거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고 지금 3권짜리로 번역을 다 해놨고요. 이 중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때에도 부실공사라든지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었던 건데 공사에 쓰이는 못을 누가 몰래 가져가서 팔았다던가 하는 이런 일들을 재밌는 사건들을 모아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한 권짜리 책으로 또 출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꽤 화제가 됐었던 얘기였어요. 지금은 그 완질 세트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복원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묵질금자라는 기록에 맞춰서 2023년에 그 광화문 월대, 가을에 월대 복원공사 하면서 여기도 현판을 요거에 맞춰가지고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로 다시 바꿔 달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경복궁 중건 시기예요.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 국방 군사와 관련된 임시기구죠. 이게 설치가 되는 거는 중종임금 때였는데 흥선대원군 때에는 비변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커질 대로 커진 비변사를 혁파하는 거를 하죠. 비변사를 혁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일단 지워주면 되겠죠? 1, 2번 지워버리고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환곡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한 거 맞습니다.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인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았겠죠.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납전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고 답은 3번으로 나오는데 리을을 보겠습니다.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네, 이거는 정조 시기에 편찬하는 법전이고 고종 때 만든 이 여태까지 있었던 외교 문서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법전 만드는 거는 대전회통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정조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처하지 않는 저택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서 꾸며진 340권을 수집하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 이거 로즈 제독이라는 프랑스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인데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었던 이 사건 당시에 이 거처하지 않는 저택의 도서관이 외교장각이겠죠. 이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꾸며져 있다는 이 책은 바로 의궤였겠죠. 그 중에서도 임금이 보는 어람용 의궤를 보고 굉장히 예쁘게 장정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돈이 되는 건가 보다, 보물인가 보다 하고 이거를 전체를 약탈을 해가는 사건이 있었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사건은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랑 싸웠던 자,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걸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이 된 거는 이거는 이모군란이란 갑신정변이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이니까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것도 아니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후 관계가 안 맞네요. 이거 아니고요.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요게 병인 양요죠.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여기서 크게 무찌름을 당하고 가는 거죠.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다가 요거를 가져가는 거니까.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찾고 올라가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문제 어렵죠. 2점짜리라고 하지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남연군 방의 차지 중사가 아랫말을 들으니 남연군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면 조금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구절인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해서 무덤을 훼손한 병고가 있었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보니까 뭔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이 누군가가 이 무덤을 훼손한 것 같죠. 이거는 오페르트,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있었던 도굴꾼이죠, 이 사람. 이걸 뭐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의 치세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문을 개방하기 전이니까 강화도 조약 뒤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시기가 남는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역시 서양놈들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문을 더 꽉꽉 닫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미양요 같은 거 맞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미양요 뒤쪽에 강화도 조약 일어나는 요 시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분위기에서 일어났냐 이건데 오페르트가 이런 무모한 거를 생각을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병인 박해 같은 거 일어나면서 병인 박해가 일어났었던 이 1866년에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프랑스하고도 통상을 거부하면서 이 포교도 금지하면서 굉장한 박해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때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가 이 평양 쪽으로 들어온 것도 우리가 거부하면서 배를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다 이 병인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하고 통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액션이 전부 병인년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걸 보고서 이제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이거 쉽사리 요거 안 되겠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강경한 이 흥선대원군의 문을 열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좀 센 걸로 하지 않으면 흥선대원군이 문을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려본 결과
우리가 이제 조상을 좀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걸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무덤을 도구라면 이거를 인질로 삼아서 이 조상의 뼈를 인질로 삼아서 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절대 문은 열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병인양요 뒤지만 신미양요가 터지기는 직전인 그 시기로 나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인양요 벌어지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터지는 사건이라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술 농민 봉기에서 병인양요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여러 가지 임금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무덤은 팠는데 여기가 워낙에 명당으로 알려졌던 장소라서 혹시 누가 무덤 자리를 뺏을까 봐 흥선대원군이 이미 장치를 하나 해놨었어요. 이 묘를 그 관을 파갈 수 없게 석회로 관을 이렇게 둘둘 둘러싸놔가지고 이거를 관을 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덤을 파헤친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갔다고 돼 있어요. 오페르트가 이거 도굴하려고 100명 정도 외국인으로 구성된 도굴꾼 집단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무덤을 파헤쳐놓고 그냥 도망을 갔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뒤쫓으려고 우리가 파견한 군대도 100명이 넘었대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오페르트가 조정에 보낸 편지가 또 굉장히 황당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너가 문을 너무 꽉꽉 닫고 있어서가 아니냐. 이건 모두가 너의 태도에서 비롯된 일인데 이쯤 하면 좀 그만하고 통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굉장히 뻔뻔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흥선대원군의 분노를 2배, 3배로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신미양요도 또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시점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3번에 2번이에요. 2번. 자, 4번. 이 척화비는 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척화비는 척화비라는 흔적이 있네요. 요거예요. 요거 척화비.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요거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상선이에요. 우리 미국이랑 싸웠던 전투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신미양요. 미국이랑 싸웠던 거.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이 됐다. 이거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아니죠? 외교장각의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 에도마쿠의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양요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임진왜란 직후에 벌어졌었던 일과 연관이 되는 거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됐던 거는 철종 시기의 일이었잖아요. 농민난 중에서 가장 컸었던 임술 농민 봉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전개 과정에서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이때 어제현 장군도 죽었는데 어제현 장군의 그 장군기 숫자가 써있는 수자기가 또 이때 약탈이 됐었죠. 5번이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4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되어 있고요. 1876년이라고 연도가 있고 신헌이라는 우리 쪽 사람과 구로다라고 하는 일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국의 바닷가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고 1876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었던 이거 우리가 조일 수호 조규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보통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에서 한 거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 거기다가 뭔가 나하고는 맺지 않는 또 좋은 조건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최혜국 대우인데 여기에서 최초로 한 게 아니고요.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미국이랑도 나중에 조약을 맺어요. 이거는 미국이랑 맺었던 조미 수호 조약에 해당하는 얘기고 조미 통상 조약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미국이랑 맺었던 거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요거는 미국이랑 한 거. 자, 2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이 러일 전쟁이 있었던 그 중에 그리고 나중에 을사조약 맺어질 때 하는 거죠. 을사늑약의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예 고문 정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905년에 맺었던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그것 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고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는 거는 주로 프랑스 신부님들이죠. 프랑스하고 맺었던 조약 이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조약이고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일본 경비병이 공사관에 있어야 되는 건 공사관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공사관에 불도 지르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거 뒤에 요거가 맺어지게 되는 거고 부산 이외의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점점점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내용이에요. 세 개의 항구를 열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산, 인천, 부산을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의 개항장 설치가 요거 강화도 조약 때문에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답안은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풀이로 이론을 같이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가 어떤 시기에 어느 조약과 연결이 되는지도 이렇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세히 적어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5번으로 찾았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미국 대통령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미국이랑 우리가 맺었었던 거 미국과 맺은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우리가 미국이랑 맺었던 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 다음에 처음으로 외국 사람하고 서양하고 맺었던 조약인데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부속으로 맺었던 이 조약 규약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 사이에서 맺어졌던 내용이니까 미국이랑은 관계없고요. 외국 상인의 내재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이 조약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에 이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좀 확장하는 내용이 거기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맺은 조약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 청나라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중간에 청나라가 알선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미국이랑 조약을 맺게 돼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된 거는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거 러일 전쟁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본이 승기를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를 맺죠. 그걸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돼서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오고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그 시기 일이고요.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건 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의 결과였고요. 자, 미국이랑 맺은 조약 결과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에 3번. 자, 7번 볼게요. 7번. 가나 사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서 엎드리니 말하였다. 수신사 김기수.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수신사란 이름으로 우리가 뭘 파견했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이 일본으로도 뭘 파견하게 돼요. 일본으로도 선진 문물을 습득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처음에 딱 요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던 요 해에 파견됐던 게 1차 수신사였던 김기수예요. 김기수가 일본 왔다 갔다 하고요. 자, 나를 볼게요.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이 되어서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까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형세 풍속 따다다다 이거를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이거를 나한테 이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해라. 비밀리에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요. 수신사는 공개적으로 파견을 한 거고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윤중은 암행어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약간 페이크로 위장을 한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국내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람의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비공식적으로 가는 암행어사 형태로 일본에 나갔던 사람을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1881년인데 요 사이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1차 파견해요. 그리고 우리도 개화정책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설치합니다.
1차 파견하고 2차 파견하고 2차 파견에서 나갔었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란 책을 들고 와서 이거에 우리나라 유생들이 일파만파 반발을 하게 되고 일본에 대한 거부 감정이 올라오게 돼서 그 다음에 영남 만이소 같은 거 막 올라와요. 절대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런 게 올라오니까 내부의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는 이제 못 가고 하지만 일본을 탐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몰래 보내는 조사시찰단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보냈던 거죠.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미국이랑 조약을 맺는 거는 요거 하고 나서 그 뒤에요. 82년도의 일이라서 나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이에는 못 끼고요. 통리기무 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네, 이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신사 같은 거를 파견을 하면서 이 일본의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초기 개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관청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다가 행정 실무를 담당할 12사를 설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초기 개화 정책을 요걸 통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요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좀 헷갈리면 나머지 거가 확실하게 아니면 되겠죠. 운효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했다. 이거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니까 가해 이전이죠. 1875년 가해 이전이고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 때 하는 거라서 나의 이후입니다. 한참 뒤로 가야 되죠. 1895년도의 일이니까 연도보다는 한참 뒤라는 게 중요해요. 뒤에 나의 뒤시기에 나오는 거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미국보다도 늦게 맺어요. 미국이랑 가장 먼저 열었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프랑스랑 맺기 때문에 나의 뒤쪽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맞는 거 2번밖에 없네요. 자, 7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8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가라고 하는 이 사절단인데 미국 공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랑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일어난 일이겠죠. 미국에다가 보냈던 사절단은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자, 보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수신사라는 이름을 보내진 거는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일본에다가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일본.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했다. 2차 수신사로 나갔었던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이고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거 청나라 겁니다. 청나라에 파견했었던 사절단은 영선사예요. 3번은 영선사 설명이고요.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파견하는 거는 수신사로 2번 보냈는데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내부 유생들 반발 엄청 심해져가지고 일본에 대놓고 못 보내게 돼요. 그래서 비밀리에 조사 시찰단이란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일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것도 일본에 해당하는 얘기. 정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네, 이 두 분이 보빙사로 파견돼서 나갔었어요. 그러면 8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8번에 5번. 네, 다시 1번으로 8문제 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대문 일대 재개발 당시 발견된 하도감터 사진이군요. 하도감. 지금 여기에 DDP라고 하는 큰 센터가 좀 들어가 있죠.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인가요?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군사로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작했었던 곳입니다. 여기 안쪽에 실제로 역사관이 있어가지고 발견된 물건 같은 거 볼 수 있게 전시도 되어 있고 하도감 터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사진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81년부터 이듬해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이게 중요하죠.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요 사건 때까지 교련병대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식 군인의 반란,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걸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이펑군주제 수립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독립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꿈꿨던 거고 이모군란은 그렇게 거창한 무슨 국가 수립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이런 거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아직은 조선 총독부가 있지도 않고요.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거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갔었던 이 1920년대에 우리나라 힘으로 대학교 세운다는 거를 총독부가 방해를 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했던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참 뒤의 문제입니다.
자,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난 거는 2년 뒤에 일어나는 갑신정변이죠. 이건 갑신정변.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고종이 요거 제시를 했던 건데 2차 갑오개혁입니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공사관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병 주둔시킬 거야. 이렇게 배상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자, 5번이 답이겠네요. 1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5번. 자, 2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시간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김옥균이 일으켰던 이 사건 갑신정변이네요. 갑신정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에 요런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요거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 내세웠던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거고요. 이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죠? 요겁니다. 요거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일본한테 또 배상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요 조약을 맺고 일본과 청나라가 이제 둘이서 맺은 조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둘이서 맺은 조약이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걸 또 맺게 돼요.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요거는 2번으로 찾아주시고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는 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 뒤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는 거는 임오군란이 요 내용이고 이거보다 전이고요.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 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나간 거니까 갑신정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자, 쭉 나오는데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을 발생 순서대로 제작을 한대요. 자, 회차별 내용이 있는데 파괴되는 만석보가 나오고요. 자, 2번에 뭔가 들어가야 되고 3번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농민군이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는 전봉준. 이거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나중에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실패하고 나서 우금치 패배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3회차의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뒤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농민군. 요게 들어갈 수 있겠죠? 황토현 또는 황룡촌 두 개의 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이네요.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농민군. 이거 1차고요. 2차로 일어났을 때 우금치에서 패배합니다. 이거보다 뒤에 나와야 돼요. 논산에서 연합하는 남접과 북접. 이거 1차 다음에 다시 모이는 장면입니다. 2차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것도 뒤쪽이고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본군. 이것 때문에 두 번째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것도 이 전주화약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 2번밖에 없어요. 3번에 2번이고요. 자, 4번. 다음에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달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마침내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 전주 화약을 맺었습니다. 1차 동학농민이 이제 중단되는 시점이죠. 결론을 맞이해서 집강소 설치하고 나중에 교정청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요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요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전주화약으로 중단이 되는 듯 했는데 나중에 일본인들이 경복궁 공격하면서 안 나가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일단 1번이고요. 농민군이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하는 건 전주화약 이전이에요. 전주성 점령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전투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죠.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보훈 집회가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다. 요게 파견은 됐는데 오히려 농민군을 탄압하는 바람에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전이고요. 이전.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 맨 처음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네요. 4번에 1번이고요.
5번 볼게요. 5번.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트 가카케라고 나오는데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빼앗았고 군국기무처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권한만 남겨놓았습니다.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쭉쭉쭉 나오는데 조선인들은 이 기구가 왕권을 빼앗고 일본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지방에서는 왕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다고 합니다. 군국기무처를 개혁기구로 썼던 거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양으로 나아가다. 이거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거는 을미개혁이니까 아니.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울게요. 여기는 을미개혁. 탁지함으로 제정을 일어나 하였다. 요건 맞는 내용입니다. 1차 가보개혁 때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 땅 문서 발급하는 거는 광무개혁 때 일입니다. 광무.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는 거 광무 아니죠. 디귿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하나밖에 안 남네요.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악습을 폐지하는 거 지금 나오죠. 4번이 정답인데 과거제도도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노비, 공노비 이런 거 노비제도도 없어지는 거 기본적으로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1차 가보개혁에서 없애기는 합니다. 좋은 게 조금 있기는 하고 대체로 안 좋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또 메모가 되어 있어요. 지금 5번에는 4번으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볼게요. 6번. 자,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사법권을 분리시켰어요. 김홍집이 박영효하고 같이 내각을 만드는 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위에는 1차였고 밑에 지금 2차 가보개혁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원수부를 설치하는 거 이거 대한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기기창을 설립하는 거는 이거 영선사 파견해가지고 했었던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가보개혁이 아니고 더 앞선 시기예요. 공사노비법을 형파하는 거는 2차가 아니라 1차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거 1차. 태양력을 공식으로 채택하는 거는 을미개혁에서 하는 거죠.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도 채택하고 하는 거, 요건 을미개혁이고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하면서 2차 가보개혁에서 요거 하죠. 정답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에 5번. 자, 7번 볼게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도약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에 내국 조방 및 큰 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하였다. 익명서. 그 익명서에는 이 단체가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량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무대신으로 임명해서 나라의 체제를 공화 정체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꾸며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 네, 이 사건.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꾸미고 있다라는 요거 때문에 결국에 해산된 이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독립협회의 활동이겠죠. 찾아볼게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건 보안회가 하는 일입니다. 보안회, 이거는 보안회 거.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독립협회에서 하는 거죠.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해서 성공을 했었어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대한자강회가 하는 거예요. 대한자강회. 계몽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는 거 신민회가 하는 거죠. 신민회.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더 먼저 대구에서 서상돈이나 김광재라는 사람이 발의를 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 국채보상기성회랑 관련된 거니까 독립협회랑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회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9번 신참에 입각해서 추진한 정책을 주제로 강좌를 마련했다. 그러면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추진 정책인데 대체로 광무개혁 아니겠어요?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동문학을 설립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제국 이전에 한 거고요.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는 거는 이 대한제국 이전에 2차 가보개혁에서 발표하는 거죠.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초기 개화 정책으로 하는 거죠. 원수부의 창설과 황제의 군통수권 강화, 이게 딱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4번이고요. 23부로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관의 권한 축소, 이거 2차 가보개혁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 요 시기의 내용으로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우리가 근대 시기 이론 파트가 2파트가 더 있었죠. 다음 시간에 그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